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오프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업종 오늘 분석해 주실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반드시 오고야말 리오프닝 2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마트 등등 유통주 알아봤고요. 영화 관련주 CJ, CGV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리오프닝 지금 왜 집중을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새해 첫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는 리오프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이라는 제목으로 유통업 중심으로 그리고 문화, 레저 쪽에서는 CJ, CGV 한 종목을 좀 다루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리오프닝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13일 유안타증권, 1월 17일 KB증권, 11월 13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반드시 오고야 말이라는 이야기는 꽃 중에 메리골드라는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리오프닝, 우리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 업종, 그리고 기업들에서 반드시 오고야 말 수익도 시청자분들께서 하나하나 챙겨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키워드는 백신, 치료제, 노마스크, 소비, 여행, 레저, 유통, 음식료, 화장품,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카지노와 여행 업종을 두 번째 리오프닝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유통 그리고 영화 산업을 체크해 주셨는데 오늘은 카지노와 여행 업종을 또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여태까지 리오프닝을 말씀을 드리면서 BGF 리테일, GS 리테일, 그리고 이마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 시작을 하면서 유통 중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마트, CJ, CGV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어디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두기 완화를 한번 시행을 했다가 변이 바이러스 등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기대감이죠. 리오프닝이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코로나 발발부터 백신 자체가 없었던, 그리고 백신이 개발됐지만 우리에게까지 오기 시간이 걸렸던 백신 공백기, 마스크와 거리두기, 거기에 이어서 백신이 직접 우리들에게 접종되기 시작하니까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단계적 일상 회복,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고 백신 패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 이슈가 또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치료제뿐만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까지도 국내에 도착해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를 먹기 시작을 했다, 투약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파우치 소장, 그리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결국 오미크론은 우세종이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접종자에 한해서 충분한 보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진자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비율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보아야 된다라는
평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확진자 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완료율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 완료율에 따라서 입원 환자나 신규 환자에 대한 증가율은 대단히 확진자 수만큼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는 감염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는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초기 우리가 코로나를 접했을 때만큼 확진자 비율 대비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 염려할 만큼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계절 독감처럼 우리 일상에 조금 남겨지는, 그래서 치명률은 적어지는 그런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현 국면은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있고요. 하지만 리오프닝 기대감이 컸던 지난 봄을 생각해 본다면 백신을 한 번만 맞고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때 많이 상승을 했던 에너지, 상사, 여행, 레저, 의류, 음료, 주류, 더하기 화장품까지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섹터는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쪽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되 이번 리오프닝 두 번째 시간에는 카지노와 여행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지노, 외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좀 선결이 되어야, 결정이 되어야,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자유로운 출입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하늘길이 열리고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해제까지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무언가 발표가 된다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시점은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회복만 된다면 즉각적인 이익 회복과 주가 회복이 가능한 업종 중에 하나가 카지노다라는 것이 카지노 산업의 특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버리자 라스베가스 월별 카지노 규모가 코로나19 수준으로 이미 돌아왔습니다. 21년도는 하반기 최대 매출액을 갱신을 했고요. 대면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자 방문객이 증가를 했고 방문객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복 소비 성향이 나옴으로써 1인당 베팅 금액이 증가했다. 그래서 Q와 P 모두 다 증가했다. 방문객도 증가를 했고 베팅 금액도 증가를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뛰어넘은 사상 최대 이익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사례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거리두기 완화를 하고 외부에서는 노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원랜드도 즉각적인 실적 회복이 있었고 21년도 2분기 영업이 27억 원으로 가장 빠른 업종 내 턴어라운드를 보였고 3분기 2,436억 원으로 이익이 확대되면서 회복 가속화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오프닝, 지난해 2분기, 3분기 거리두기 완화 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조건들은 수급이겠죠. 여전히 이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누적 순매도 수량이 최대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 모든 자금 운용에 있어서 바스켓을 비웠으면 그 바스켓을 다시 담을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담을 때에 대한 시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확정적인 시간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를 해놓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실적이겠죠. 실적은
보복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대외 변수, 코로나가 이제 여기서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카지노 업종에 있어서 이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실적이 악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장에서 소비한 전체 판돈 금액, 일부 매출액이라도 부를 수 있는 드랍액이라는 것이 지난 22개월 동안 비슷한 규모를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길, 자유로운 출입국은 막혀 있지만 20년도 3월부터 드랍액이 꾸준하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시민권자 또는 국내 한국인이지만 해외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카지노를 갈 사람들은 22개월 동안 꾸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드랍액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는 좀 적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 모멘텀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카지노는 현금을 굴리는 곳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합니다. 금리 인상 리스크를 살펴보았을 때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수혜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강원랜드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순현금, 가용현금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GK일 역시 순현금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현금들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활용을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진다면 오히려 미미하더라도 너무 금리는 미미하더라도 가용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기타 수익들이 오히려 금리 인상의 수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싶고요. 여행업종은 카지노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 국내외 각국에 입국했을 때 의무 자가격리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리 기준들이 각 나라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월까지는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오프닝,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보복 소비가 이 여행에도 있을 텐데 그 분량을 모두 다 감당해낼 만한 기업들이 어디일까를 찾는 곳에 주안점을 주는 것이 여행업종을 바라볼 때는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리오프닝에 대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고요. 이번 주는 카지노 그리고 여행업종을 살펴보면서 리오프닝 두 번째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